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이재용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식시장은 사실 좀 많이 우울했거든요. 이재용 씨의 의상은 아주 그냥 뭐 활짝 펴 있네요. 네. 하지만 이 주변이 먹색이에요. 그러네요. 먹먹하긴 합니다. 흐린 가운데 한 줄기의 꽃이 피고 있군요. 아니 왜 이렇게 해몽을 잘해? 예, 제가 보면 해몽가 전문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발 잘 봐가지고 공부도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박찰돼서 더 공부해야죠. 저는 오늘 같은 장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이런 변동성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일단 코스닥이 4% 가까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좀 많이 되게 좀 어둡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들도 약간 어리둥절하시는 그렇죠. 이런 모습도 좀 엿볼 아까 수 대기실에서 있었어요. 잠깐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약간 좀 암울한 기운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꼭 피워야겠죠. 이재용 씨 맞습니다. 옷처럼. 이 꽃을 피우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이 두 분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킹의 게임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한 종목씩 가져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포트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각자의 포트에 담고요. 그 종목을 가져오신 전문가분과 저나 황현 씨가 한 팀이 돼서 한 달 동안 장중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등을 하면 당연히 스타킹이 되겠고요. 1등을 하지 못하면 벌칙을 받는 게임이 스타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달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총 수익률을 계산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27일까지가 딱 마지막이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장까지 한번 쭉 지켜보는 장이거든요. 네. 어쨌든 순위가 어떻게 됐을지 거의 뭐 확정이 된 순위도 있고요. 네. 오늘 대역전국이 펼쳐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런 정보가 또 있어요?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1등을 끌어서 바뀐 거? 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럼 말도 안 되죠. 1등은 오늘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 1등의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0%가 넘어갔기 때문에 1위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순위가 좀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순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자, 6위, 5위, 4위부터 먼저 공개합니다. 보시죠. 수익률을 볼까요? 네. 자, 6위. LNF가 올라왔네요. 17.77%. 네. 하창환 본부장님의 종목, 저의 선택이 있었고요. 네. LNF 이 2차 전지 관련 주식 중에서 그동안 좀 안 움직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엄청나네요. 이게 좀 밑에 쪽에 있었는데요, 그죠? 그렇죠. 6위에 정태근 팀장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항상 어떻게든 다 얼굴 내비친다 했는데 없어졌어요. 어떻게든 순위권에 넣겠다 했는데 하창환 본부장이 밀어내버렸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내일 엄청 놀려야겠어요. 네, 놀려주세요. 자, 5위입니다. 서현 이하가 차지했고요. 21.38%의 수익률. 이주영 대표님의 종목이었고 저희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 4위는 동원금속 27.24%의 수익률. 이주연 대표님의 역시 종목이었고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순위는 유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탑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자, 3위. 성우와 이택이네요. 변화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49.08% 졸탄의 선택이 있었던 종목이었고 오늘 나와주신 하창환 본부장님의 종목이었는데 귀신같이 달 말, 월 말로 갈수록 순위가 DTD 떨어질 팀은 떨어진다. 정말 다운 투 다운. 하창환 본부장님은 매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바뀌는 아쉬움이 있어요. 순위가 내려오는 아쉬움이 있죠. 내려오는 아쉬움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3위로 내려오는 마법을 또 선보였습니다. 유지해 주네요.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 좋습니다. 2위가 TCC 스틸이 올라왔습니다. 김건진 부장님 막판 저력 대단합니다.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49.70%. 그러니까 두 종목의 수익률이 0.7%의 차이로 2위와 3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대단합니다. 김건진 부장이 2위에 TCC 스틸을 올리셨고요. 역시 저의 선택이 있었던 수요일의 남자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가져나올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칭찬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수익률 117.76%. 무려 수익률이 117.76%입니다.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군계 일학처럼 끝까지 1위를 버텨주고 있죠. 한 달간에. 네, 오늘도 사실 이런 장에서 ISC가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텨줬습니다. 버티고 있나요? 만약 이런 하락장이 아니었었으면 오늘도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변영희 대표님의 종목 역시 당연히 물론 제가 선택한 종목. 화연이가 지금 1, 2등이네. 네, 제가 또 2위까지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번 달에 1위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일장, 내일 모레장 상한가를 2번 쳐도 이 종목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2위, 3위 싸움은 계속됩니다. 자,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지 또 항상 순위권에 또 진입을 시키시는 두 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2위, 3위에 나란히 올라 있는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여신 오늘 종목 뭡니까?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올 여름 장마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요 업종들의 날씨는 어땠을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에는 비가 내렸고요. 제약 관련주에는 해가 떴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살펴볼게요. 지수 상승을 이끌어오던 2차 전지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20% 안팎 급등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에코프라에서 출발한 배터리주의 열기는 포스코와 SK, LS그룹으로 번져갔습니다. 2차 전지주 쏠림 현상에 시장이 휘둘리는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온갖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열기가 가득 쌓였던 2차 전지주, 더운 여름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듯 오늘은 갑작스런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2차 전지주에 집중된 가운데 조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바이오 업종은 실적 개선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폭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최근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대봉 LS가 비만 치료제인 리라글루티드의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양산을 준비 중이라는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가 열기가 가득 쌓였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요 업종들의 날씨를 살펴봤는데요. 또 7월의 스타킹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계속해서 순위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창환 본부장님 멘탈 괜찮으세요? 네. 또 아쉽게 0.7%의 차이로 2위에서 3위로 내렸어요. 사실 2위와 3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는 않아요. 0.7%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ISC가 없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 주에 또 역전을 당하면서 또 스타킹을 뺏기는 그러네요, 진짜. 콩창환이 또 나오는 거죠. 콩창환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서머화이테 쉽지 3위로 않습니다. 내려왔지만 어때요? 좀 앞으로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식에? 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최근 한 1주 정도 사이에 주가가 좀 대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수급 공백에 따른 가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가이던스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자동차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 실적이 기대가 됐고 또 엄청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더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CC 스틸이 결국 막판 역전을 거두면서 수요일 날 같이 또 나오시는 본부장, 하창환 본부장의 종목을 내려앉히셨습니다. 김건주 부장이 막판 대역전국 6위부터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TCC 스틸이 분위기 좋은가 봐요. 그동안은 좋았다. 이것도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로 그렇죠. 엮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사실 오늘 나오면 사실 오늘 시장이 안 깨졌더라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이 깨져버려서 이제는 뭐 증거까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오늘 뭐 12%까지 내려왔습니다. 네네. 실제 오늘도 뭐 위로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주가의 흐름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하는 단계. 실제 초고수들의 영역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물론 또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스크래치가 난 종목들은 2차 전지 전체가 스크래치가 한번 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진행하는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은 좀 차분하게 하고 오늘 차분하세요. 왜냐면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거시적인 좀 이야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오늘 사실 뭐 마이너스 4%라고 하지만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7%예요. 사실 이런 하락은 엄청난 하락이라고 좀 봐야겠어요. 하창원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지금 거의 2차 전지에 쏠려 있고 나머지 정보는 굉장히 좀 소외되고 있고 네네네. 오늘 2차 전지도 약간 좀 갑자기 타격을 입은 모습. 네. 이런 장세가 계속 좀 지속이 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제대로 돌아오려면. 그렇죠. 일단 좀 중요한 게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 엄청 터졌거든요. 코스피가 36조.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26조가 터졌는데 네. 평소에는 13조에서 16조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터졌다는 거는 일단은 2차 전지에서 그 고가 랠리를 하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일단은 한 번에 손바뀜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수급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반도체랑 계속 핑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네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수요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공급이 부족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소켓이라든지 이런 HBM 관련된 종목군이 추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급 자체가 다른 데로 이 두 섹터가 모두 다 쉴 때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사실상 이 외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한 저는 2,300에서 2,400 수준까지 이미 주가가 빠졌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근데 요게 빠지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또 빠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수의 강력한 조정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좀 현금화를 해두셔가지고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아까는 그래도 변동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네네. 이게 지수에 대한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는 영역으로 좀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게 네네. 좀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김건진 부장님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 영역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92선입니다. 실제 이런 박스권 하단 언저리는 아직까지 한 100포인트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단은 이번에 올라왔었던 부분 한 2,650선 정도의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박스권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오면 내려와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분위기. 실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딱 거의 정고점에서 이번에 딱 거기 찍고 내려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네. 박스권을 뚫을 만한 이런 이슈가 뭐가 있나라고 이렇게 곰곰이 뒤집어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시장을 막 이끌어가고 있었던 건 뭐였다? 결국 이제는 긴축이 완화가 되는 거 아니야? 이번이 미국에서도 마지막 이번 오늘 밤이겠죠. 오늘 밤에 이렇게 펼쳐지는 FMC에서 마지막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이번에 하긴 하는데 한 번 했다. 근데 앞으로도 할 수도 있을걸? 이런 식의 얘기 아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연준 의장이 항상 뭐가 딱 부러지게 그렇죠. 얘기하진 않잖아요. 정확하게 이 고점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연말 정도에는 이제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우리 뜻대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예. 시장은 그런데 그러한 이슈들이 좀 나오긴 어렵고 또 실적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면 박스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룸도 있는데 이미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또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런 분위기. 근데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정말 좋은 주식으로 이제는 선별할 구간입니다. 그동안에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달린 말에 올라타야 되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시장의 질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누군가 또 시장의 주도주가 생기면 따라 붙더라도 지금 현재는 조금 냉정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 오늘의 하락이 좀 큰데? 라는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금은 여러분들
천사 번호 있죠. 예, 종목 코드 번호 천사가 지금 현재 현금의 번호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천사로 현금을 표현하실 줄 몰랐는데 천사 아주 표현이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에 사실 종목 고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종목을 가져오실 때 좀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자, 오늘 종목 좀 알아보죠. 자, 이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날씨 오늘 종목 첫 번째로 뭐 볼까요? 네, 오늘의 스타킹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메타버스 XR 관련주로 꼽히는 4x4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6.51%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하창환 본부장님은 오늘 진성TC 가져와 주셨습니다. 진성TC 역시 또 시장의 하방 압력에 8%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김건진 부장님의 4x4 살펴보겠습니다. 초고화질 영상을 제작 유통하고 있는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기업인 4x4입니다. 실감도 높은 콘텐츠를 다수 제작해 왔는데요. 영화와 드라마 후반 제작 등 콘텐츠 제작 부분이 매출의 86%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제 표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x4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김건진 부장님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4x4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눌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비주얼이 너무 좋아져. 실제 초고화질 비주얼 컨텐츠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픽셀 솔루션 경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무슨 말이야 그게? 라고 얘기를 하면 화질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와, 실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화질에 대한 이런 것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VR이나 XR 같은 것도 할 때 막 그냥 쓰고 최근에 좀 신규 처음 모델들 보면 야, 눈 아파, 머리 아파 이런 식의 흐름이 어지러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괜찮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고화질로 만들어줘. 근데 용량도 작아져. 야, 용량이 작아진다는 말은 실제 우리가 VOD나 이런 것들이 용량 때문에 회사에서 돈이 계속해서 지출이 됩니다. 근데 그런 비주얼이 좋아지는데 화질이 좋아지는데 용량까지 작아진다? 이게 뭐야? 야, 이거 노다지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지난달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AI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해서 AI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 예전에는 기술이? 사실은 일일이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AI가 들어가면서 수작업이었던 거구나.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AI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서 아직은 라이브까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업체들이 VOD들 계속해서 내리고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도 다들 이런 내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우리의 영상이든 우리가 지금 뭐 매일경제에서 나가는 이런 것처럼 지금 다들 영상이 남잖아요. 이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주면 이런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다. 즉 이 회사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플랫폼 업체로 변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주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주가의 흐름은 여기 이 라인이 아닐 겁니다. 한 단계 더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그동안에 하던 거는 뭐였냐면 키커 스톡이나 키커 비주얼입니다. 키커 비주얼 같은 경우가 한 9 정도 나왔었고 키커 스톡이 한 1 정도 남아서 이런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쪽 부분을 뛰어넘는 이런 엄청난 매출이 여기서부터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그동안은 엔데믹 이제는 됐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화질로 보고 실제로 우리가 영상물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미팅 같은 것을 가면 요즘에 야 이런 게 많이 생겼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앞으로 또 야 그동안에 또 자회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뜬금없이 4x4가 게임단 같은 게임단을 인수를 했습니다. 왜지? 라는 이런 보통 제가 가서 직접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게임단을 인수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아래에 있는
자회사를 인수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회사에 실제 어떤 분들이 많냐면 실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실제로 우리 셀럽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의 인플루언서들이? 네, 인플루언서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워낙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수급이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OX입니까? 자, OX. 오미가 메타버스가 나오네요. 그래도 이제 연말쯤에는 저도 메타버스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연말에?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놔야지. 예. 아니, 남의 말 좀 듣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결정하세요. 예, 왜 오후 드셨습니까? 일단은 말씀해주신 게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되기 시작을 하면은 네. 충분히 조금 혁신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AI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지각 변동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신약을 보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물질을 뭐 3시간이면 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이런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4x4가 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에도 좀 용이한 상황이고, 그리고 약간 스타킹에 약간 이 이슈가 있는데 2번 이상 갖고 온 종목은 항상 잘 가더라고요. 한 번은 갑니까? 그러네요. 누가 포바이프 한번 가져왔었지 저번에 않았어요? 갖고 네, 진짜?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직접 가져오셨군요. 네네네, 두 번째 그렇습니다. 가져오신 네. 거군요. 그럼 세 번째 다음 달에 또 갖고 오실 거예요? 아니, 이제는 안 가져올 거고요. 이제는. 사실 이번 주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네. 그냥 여기서 그냥이요? 아니요. 이틀 정도 소개해주시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주식이 있는데 지금 약간 저평가다. 좀 많이 싼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해서 고객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버셔라라는 알겠습니다. 이런 좋습니다. 느낌을 가지고 이 가져왔습니다.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지금 사실- 저평가가 좀 그렇죠. 가격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저희 떨어졌잖아요, 생각은- 지금.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시죠. 저희 1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손절 라인 한 9,500원 정도 손절 라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이재영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네. 이런 건 사야 됩니다. 제가 그렇군요. 관심 종목이었어요. 평상시에 관심 종목이라. 메타버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예. 연말에 올 거라 그랬죠? 네, 잠깐만, 연말에 뭐 그걸 생각 못했네. 근데 지금부터 대응하시면 되죠. 지금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좋죠. 지금 예. 마이너스 6.5이니까 좋네. 근데 뭐 예. 이것도 제 말 듣지 마시고. 예. 본인이 제 결정하는 스스로 겁니다. 관심 종목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입니까? 날씨 여신. 네, 이번에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진성TEC입니다. 진성TEC는 세계 1위의 건설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와의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의 60%가 넘게 캐터필러 향입니다. 또 앞으로는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구조적인 성장 추세를 기리고 있는데 구리와 흑연, 니켈 등 핵심 광물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굴착기 같은 건설 중장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TEC의 포인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종목을 고른 주 토픽은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그리고 약간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분명 실적주들이 강한 상승력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건설기계도 그렇고 뭐 변압기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시장만 반등 나오면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이런 건설기계 쪽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당기순이익 3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탈중국화에 따른 이런 공급망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 장비가 북미 쪽에서도 폭발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의 채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거고, 또 이제 하반기에 중국 시장이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건 날개를 또 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 씹어 먹을 정도로 지금 북미 쪽이 좋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어준다면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실적 베이스 그리고 모멘텀 베이스로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종목 저 종목이 다 코스닥 관련해서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다 있는 상태라 가져오신 두 종목 모두 좀 하락폭이 좀 크긴 했는데 이 중에서도 빛을 찾아봐야겠죠. 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자, 둘, OX. 셋. 오! 이게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두 분 다 서로를 추천해주는 서로를 이런 모양새가 됐네요. 왜 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실제 뭐 진성 TX 같은 경우 대표적인 뭐 재건 관련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건주군요. 뭐 실제 뭐 어때요? 지금 현재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계속해서 야 이제 1차 파견담 가고 뭐 이렇게 실사단 벌써 끝났나 왜 벌써 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진행은 될 거다라는 거.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언제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셔야 되냐? 진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는 나타날 수 있을 거니까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좋아지고 계속해서 흐름 자체도 여전히 살아있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의 흐름, 실적하고 같이 연동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가져가신 두 종목을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계속 좀 살펴보니까 단기적인 이슈로 가져 나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하창원 본부장님이 가져 나오신 게 이제 실적이나 이 전쟁이나 이런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같이 갈 종목 건설 기계 쪽이고 또 김원진 부장님이 가져오신 종목도 메타버스는 미래에 분명히 와야 될 미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올 연말이나 한 10월쯤부터 메타버스 뭐 삼성전자에서 나온다고 하고 뭐 XR도 이제 출시가 되고 또 메타에서도 공격적으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10월쯤에 사요? 주가는 선반영. 주가는 선반영. 고맙습니다. 저를 웃게 만들어 주셔서. 사실 오늘 웃을 상황이 제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왜냐면 이제 이번 주 스타킹은 내일 모레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1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관심 종목에다 담아두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기를 좀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오시는 종목들 정말 고민 많으셨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눈여겨보라고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종목들 이럴 때도 실적 위주로 돌아가는 실적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목표가는 18,5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슈 없이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750원으로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재용 씨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재건주의 이슈는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 이슈를 지금 곡물, 보고 건설, 재건 쪽은 정말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 계속 한두 번씩 슈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조금만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또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뭐 가셔서 뭐 그런 재건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뭐 이 건설기계 쪽도 이게 사우디 관련돼서 뭐 중동 관련해서 뭐 수주를 딴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슈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섹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 사우디 생각도 못했네요. 맞아. 생각하세요. 사우디 적었어요. 사우디. 이거 버릴 거잖아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장 지켜보시느라고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좀 혼란스러웠던 장이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시작이 스타킹 시작이 되니까 좋은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스타킹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스타킹이 아니죠. ham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홀 빼놨네요. 네네.